김서연입니다. 취업의 첫 번째 관문, 바로 자기소개서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특성화고 진로 수업에서는 두 쌤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와 함께 실제 자소서의 좋은 예와 나쁜 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소식입니다. 삼진 L&D에서는 2차 전지 정밀 부품을 설비 운용하고 조작할 설비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기계 설계나 기계공학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텔 롯데 리조트에서는 하반기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요. 모집 분야는 골프 사업 부분과 리조트 사업 부분에서 프런트와 시설 담당, 워터파크 등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과 우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근무자는 기숙사가 제공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종합기술에서 건축 시공 설계 신입과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건축 설비와 견적, 시공관리 부분의 업무자이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계 설비나 기계 소방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캐드 및 엑셀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J 가족에서는 컨택센터의 OA 기술 지원 상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AJ 렌탈에서 OA 관련 기술 지원 상담으로 근무 지역은 서울입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 또 OA 장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서류 마감은 7월 15일이고요. 1차 면접은 7월 20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특성화고 진로 수업이죠. 오늘도 이분들 나오셨습니다. 고종필 쌤, 강승구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짧게. 예, 네,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셨어요. 뭐 날씨도 날씨지만 월드컵. 보셨나요? 축구 때문에 저는 어제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났더니 이제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오랜만에 정말 네. 일을 하다가 네. 그 마지막에 한 6분을 너무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네. 승우 쌤은요? 그 시간까지 일했어요? 일하다가 승우 쌤은 원래 축구 팬이시잖아요. 저는 축구 굉장히 팬인데 축구는 못합니다. 하지만 골은 넣습니다. 네. 뭐죠 이게 도대체? 아무튼 저는 어제 사실 좀 포커스를 바꿔보고 싶어요. 네. 어느 방송사마다 어떤 프로그램마다 다 2대0으로 이겼다 얘기하는데 멕시코 너희들 왜 그랬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스웨덴한테만 3대0으로 진 걸까요? 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살골을 넣었어요. 공은 둥글죠. 이거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사람 네. 일은 어떤 일이든 정말 뭐 단정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슬프고요. 이제 멕시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원래 안 먹잖아요. 또 네. 박애주의자께서 왜 이러세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더 시적으로 보셔야죠. 자, 월드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또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그렇게 격파를 한 걸 보고 우리 친구들도 너무 뭔가 좀 불가능한 거를 미리 또 이렇게 그어놓고 포기를 하거나 하는 게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네. 자기소개서부터 찬찬히 준비를 하면 분명 친구들도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 많이 어려워한다고요? 야, 근데 멘트가 네. 기가 막힌데. 와, 기가 막힌 명언이네요, 진짜. 없는 거잖아요, 이거. 와. 대본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대박. 야, 이분 기가 막히다. 지금 즉흥적으로 저 아나운서예요. 네. 모르셨나 본데 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지금. 예. 네, 아무튼요. 자기소개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요. 네. 일단 어려워하죠. 네. 일단 근데 자기소개서는요. 대학생들도 어려워하죠. 예.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도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네. 근데 전 그게 어렵다는 게 당연히 이해가 가는 게요. 사실 저도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 예. 근데 고쌤보다는 어리죠. 그렇죠. 예, 어린 편에 속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적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학생보다 많습니다. 고등학생보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대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거리도 많겠죠. 네, 이야기거리도 아무래도 많으니까. 살아온 시간이 네. 기니까.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도 19살 동안 살아오면서 이야기거리가 많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륜에서 느껴지는 그 표현력? 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컨텐츠가 괜찮아요, 학생들도. 근데 네. 그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못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중에 또 이제 저희가 사람인 이거 채용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서 또 자소서가 작성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요. 네. 저 차근차근 하나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1위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모르겠다. 맞아요. 자, 2위 쓸만한 스토리가 없다. 3위 기업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하다. 4위 원래 글솜씨가 없다. 뻥치고 있네. 자, 5위 요구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1위부터 5위까지인데 이 중에서 1위와 2위와 4위와 5위 이 네 가지는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안 써봐서.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1위부터 4위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3위 뭐 기업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는 직무조사 기업 분석을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겠죠. 내가 만약에 진짜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간절해. 너무 간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더라도 링거를 맞아서라도 오늘 이 방송을 해야 돼. 그럼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링거를 난 해야만 해. 이런 거 하는 마인드처럼 이 회사를 너무 가야만 해? 그러면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 아니죠. 어휴, 내가 이 회사 갈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주시네. 내가 한번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많이 안 써보고 찾아보는 게 좀 귀찮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게 많은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절하신가요? 간절하다면 1위부터 5위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고등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쓰는 자기소개서 아닐까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몇 번 쓰는데 네. 물론 차원이 다르긴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로는 처음 쓰는 거긴 하죠. 네, 처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1번이 정말 많이 와닿네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걸 써야 좀 좋게 봐주실까 고민도 하게 되고 일단 글 자체, 글감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회사에서 지원자를 뽑을 때 자기소개서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적도 보고 기타 뭐 수상 기록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자소서에서 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뭐 성적이랑 이제 수상 실적들이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정해진 환경에서 비슷한 공부를 배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떤 차이가 나냐? 수상 실적이 완전 뛰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몇 명을 빼고는. 네. 그러면 그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리고 그 전주에 했던 포트폴리오 네. 전공 과목, 같은 전공 과목을 듣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자세히 써놨다면 아까 앞에 했던 뭐 쓸거리가 없다, 쓸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19년을 살았는데 네. 그 몇 장을 못 써내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학생들이 이제 20살 될 때 자서전을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서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좀 써내는 거예요. 네. 그럼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던 포트폴리오 이제 기록의 좀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갑자기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면 얼마든지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다라고 하셨는데 자 기업에서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사실 정성적 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다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 신의 예. 꿈의 기업 이런 데랑 중견기업은 자기소개서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부 중소기업과 강소기업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도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좀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소서를 형식적으로만 써라. 그리고 면접으로 뽑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소서는 중요하죠. 예. 근데 왜 중요하냐? 일단 자소서 항목이요. 회사가 궁금해하는 걸 지원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오려면 이런 거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그들이 원하는 정도를 맞춰 쓰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왜 중요하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 때 대본으로 쓰이니까.
면접 때 이거 자소서를 보고 이 친구 괜찮네 하고 뽑잖아요. 네. 이게 면접 때 써지는 대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가. 사실 이게 질문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내가 받고 네. 싶은 질문을 맞춰서 쓰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대본으로 쓰여지기 네.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 일단은 서류상으로 나의 대략적인 인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자소서 글 쓰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글에 뭐 이 친구가 썼던 글의 성향만 보면 인사 담당자들 얼마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봐왔겠습니까? 네. 보면 이 친구 이런 괜찮은 성향인 것 같네. 글 쓰는 스타일을 보니까 또는 이런 활동들을 했네. 괜찮은 성향인 것 같아. 인성이 괜찮네. 그래서 면접 때 와서 이 친구를 보고 그 뽑힌 친구는 이 자소서를 면접 때 대본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나 좀 중요한 자기소개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나,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까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거죠. 이제 성장 과정, 네.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경험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게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네. 네가 왜 지원했냐. 그리고 마지막은 입사 후 포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5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한 5가지 항목들을 좀 간략하게 써서 어떻게 보면 이거죠.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이제 수상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에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이제 실제 좀 질문을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LH공사 자기소개서를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3번 항목을 보면은 네. NCS 직업 기초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뭐 단체 활동이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500자로. 네. 그리고 4번을 보면 이제 대인 관계도 그냥 네가 장단점이 아니라 장단점 중에 자, 우리 회사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대인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거죠. 진짜 구체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해본 친구들은 쉽게 쓰는 거고 없는 친구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5번째 공동체 윤리인데 이제 윤리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자기 가치관이나 직업 윤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서 묵묵히 수행한 경험이 있냐? 그렇죠? 그리고 왜 그 꺼려하는 일들을 네가 왜 했냐? 그러니까 정확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NCS는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누가 편하냐? 기록을 디테일하게 한 친구들이 편한 거죠. 그렇죠.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쓰는 게 정말 막막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나? 없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할 때는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쓸 때 네. 이런 항목들에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항목들을 나눠서 디테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네. 질문을 처음 지금 보는데 네네.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500자 정도면 네. 분량이 많진 않아서 이걸 좀 압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네. 뒤에서 보시면은 그 면접이 네. 현재 구조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거는 그냥 면접관이 편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S 상황, T 상황, 정확히 질문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5가지 항목이잖아요. 항목 들었을 때는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왜 이걸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항목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CS 기반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줍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부터 입사 후 포부까지 쭉 5개 그냥 성장 과정. 네. 애들이 딱 보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선 좋고 무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상한 어머니와 그렇죠. 엄격한 아버지.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물어보니까 난 이걸 썼는데 내가 왜 떨어지냐. 근데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자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이 있고 이 가치관이 생겼던 사례를 물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 가치관이 과연 우리 회사랑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 친구가 이 가치관을 궁금해서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그래? 이 지원자가 그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그럼 이 장점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너 장점이 있다고? 그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단점 같은 경우는 뭐 너 단점이 사람이니까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단점이 있으면 그게 뭐야?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극복하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극복할 경우에 회사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데 네가 업무를 할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 학교생활 같은 경우는 회사도 조직이죠. 그렇죠. 학교도 조직이죠. 네. 그래서 학교라는 조직 생활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조직 생활을 잘 했는지 네. 공동체 활동을 지원 동기는 지원자가 이건 뭐 그대로잖아요. 우리 회사 왜 왔냐? 왜 왔냐를 쓰면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대략 느낌 오시죠? 나는 예를 들어 큰 기업이다. 전자제품 회사다. 어린 시절부터 이 제품을 회사의 사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회사를 다니셔서 또 우리 집 근처에 이게 있어서 이게 아니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상담원 그 은행원 언니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좀 바라보는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원 동기 왜 지원했니? 나 이거 잘하거든. 정도로? 내가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한 거야.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 회사를 이렇게 알게 돼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하기 때문에 너네 회사가 나 뽑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지원한 거거든. 저는 예전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특강을 들었을 때 네.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내 자랑, 나를 이제 자랑하려고 돋보이려고 하는 쓰는 거니까 네네. 다른 거는 다 나를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되 지원 동기는 그 회사를 많이 칭찬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간략히 말씀드린 거고 사실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 지원 동기에는 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이 들어가는데 네. 그건 다음 주 거니까 다음 주 오늘 말하면 다음 주 분량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다음 하실 주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거고 이제 입사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원자가 이 회사에 지원해서 어떤 직원이 될 거다. 난 이런 식으로 성장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 예,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학생들 일단 오늘은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니까요. 여기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라는 게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잘 썼다 못 썼다를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 게 네. 우선은 기업들은 괜찮아요. 왜 기업들은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뽑고 안 뽑고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그냥 우리 회사가 이렇게 뽑는다 하면은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대학도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대학도 자기들 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읽냐? 어떤 가치관을 가는 사람이 읽냐? 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읽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 너무 갈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흐름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현재는 구조화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구조화가 정확히 돼 있으니까 그 구조에 맞게 자소를 작성해야 면접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뭐 잘 쓰면 붙겠지만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 강의 가면 이것 때문에 붙지 못해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말자. 왜냐면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그 네. 자기소개서가 맞지 않잖아요, 내용이. 그럼 얘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100%.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더라도 거짓말하면. 네. 그래서 구조에 맞게 쓰면은 좀 그런 오류를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조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조는 보통 이제 스타 구조라고 네. 저희가 강사분들이나 이제 누구나 이제 항상 말을 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쓰지 않아요. 오.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스타 구조. 네, 스타 구조. 스타 구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설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면은 네. 일반인 스타 구조가 이제 S가 시츄에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냐, 이제 어떤 조직이 있었냐. 네. 그다음에 타스크는 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너의 수행 과제가 뭐였냐? 그리고 액션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행동을 했냐? 단계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리절트예요. 근데 리절트에 대한 좀 이게 결과들이 강사분들 다르세요. 가르치신 분들이 보통 리절트에 뒤에 나오는 이제 저는 이제 MAP라고 맵이라고 묻고 있는데 네. 이제 M은 뭐냐? 모럴이에요. 앞에 리절트, 이 앞에 전체 스타를 통해서 네가 뭘 느꼈냐? 교훈을. 그리고 어플라이 뭐냐? 이 앞에 일들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네. 이걸 스타 맵이라고 어떤 그쵸. 맵에 네. 맵을 짜는 건데 뭐 강사분들은 뭐 스타트라고 해서 T로 하나 묶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아래 다 넣는 분도 계세요. 네. 하지만 합격 자소서를 보면은 스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스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합격됐다. 자기소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 이제 MAP, 교훈과 적용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스타 구조도 어려워하지만 이 MAP, 맵까지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좀 뽑아보자라고 하면 합격 자소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자소서를 썼나 한번 돌이켜봤는데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거는 모르긴 했는데 그렇죠. 스타라는 거는 쓰고 뒤에 M 정도는 붙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나는 느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도 잘하는 이렇게 친구- 썼을 땐 떨어지진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학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안 가르쳐도 학습법을 가르쳐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도 잘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반복하고 하다 보면 네. 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구조를 알고 쓰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네. 좀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스타맵 기억해 스타맵. 두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잘 구조화된 자기소개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를 안 지켜서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끗 차이는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근데 많이 하는 건데 몇 개 없는 실수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맞춤법이죠, 맞춤법. 맞춤법인데 이거는 기본적인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맞춤법 검사기가 네, 있어요? 채용 네. 포털 사이트도 있는지 저는 거기 채용 포털 사이트를 태어나서 들어가면 거기다 제 이력서를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근데 그 포털 사이트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띄어쓰기. 그 다음에 맞춤법. 그것만 한번 돌려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높임말, 맞춤법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돌려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따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그 한 장님께서 말씀을 원래 5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막 20분을 하신 거야.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강의 끝나고 아유 말씀을 길게 하셔서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면 될까요? 앞부분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는 거. 근데 네. 아이들은 부정적인 표현 뭐라고 쓰냐? 제가 봤던 겁니다. 저는 엑셀을 정말 못합니다. 이게 엑셀을 정말 못한다는 표현보다 네. 한글과 파워포인트와 엑셀 중에 엑셀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돌리는 표현이 필요하고요. 또 저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진짜 많아요. 말수가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예.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어디서 본 듯한 자기소개서, 이건 당연한 거죠. 카피, 복붙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흔한 명언이나 격언, 사자성어. 와, 맨날 이 친구들은 불가능이 없어. 진짜 불가능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는. 자, 그리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죠. 7.8기. 얘네들은 다치질 않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흔한 것들, 그리고 맞춤법,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셔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한 끗 차이의 전략. 개성 있는 소제목입니다. 이거 저도 예전에 많이 네. 쓰던 방법이에요. 이게 글자 수 때문에 소제목을 뺀대요. 예. 아니, 다른 것 빼고 그냥 소제목을 넣으세요. 맞아요. 소제목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리고 개성이 있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잖아요. 뭐 어제보다 나은 오늘 막 이런 거 말고, 어제보다 그쵸, 뭔가 반짝반짝한. 어제보다 뭐 내일 더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또 그다음 항상 성실하게 이런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첫 문장, 일단 소제목을 썼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에 첫 문장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치화입니다. 수치화. 수치화. 수치화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허각의 노래 중에 1440, 1440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하루 1440번 매일 네가 생각나. 어. 이게 뭐냐면요,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에요. 1분마다 네가 생각난다는 거야. 얘는 좀 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1초마다 생각나야지. 자, 아무튼 이 수치화 24시간을 1440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예인데, 상업경진대회가 2주 남았을 때 막막했습니다. 네,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라? 하는. 네, 그죠? 하루 상업경진대회가 2주 남았을 때 막막했지만 이 2주를 2만 160분으로 생각해 보니, 이걸 분으로 또 나눈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 와,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수치화 시키는 거.
이런 내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 사찰하신 줄 알았어요. 이거 다 제가 쓰던 방법인데. 아, 진짜인가요? 네, 막 아. 저도 쓸 때 막 뭐 7,440 뭐 4시간 모두 땡땡땡 회사를 위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 시간 동안 방송에 막 이런 거 엄청 쓰고 소제목 항상 붙여놓고. 그럼요. 저도 자기소개서를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요. 이 아마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하면 더욱더 네. 반짝반짝할 거예요. 우리 조서연 MC님이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아주 에이스십니다. 에이스신데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했다라는 건 너네도 여러분들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자소서를 써보니까 네네. 그 노하우를 이제 좀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네요. 특성화고등학교 자소서 강의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책을 한번 쓰면 안 돼요? 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일단 지금 이 순간은 취업이 보인다에 집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자기소개에서 들어가는 항목별로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 뭐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성장 과정이잖아요. 이거 난관입니다. 저도 진짜 처음 쓸 때는 엄격한 아버님과 자상하신 어머님 밑에서 항상 이렇게 쓰고 떨어지고 정말 고배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근데 반짝반짝한 문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반짝반짝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어떤 결정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주위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성장 과정의 어떤 영향들이 다 외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소개를 잘 안 합니다. 네. 가족 소개를 거의 다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빠에게 나올 필요 없고요. 할아버지에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다 빼고 시작하면 쉬워요. 단어를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로. 나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소서 강의를 가면은 이걸 처음에 할 때 아무도 못 써요 자소서를. 대학생은 달라. 대학생들은 글을 써본 적에 왜 글을 써보냐면 인문계 친구들은 시험 자체가 논술형이에요. 이걸 계속 쓸 수밖에 없어. 4년 동안 맨날 써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이 자소서를 못 쓰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문계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하지만 특성호 친구들은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냐, 네가 했던 경험을 무조건 써봐라.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친구랑 빵 사 먹은 거, 노래방 네. 간 거, 그다음에 뭐 배달 친구도 되게 많아요. 뭐 네. 배달해봤던 경험들 그런 거 다 써봐라. 근데 거기에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안 돼 있으면 다 써요. 그러니까 한 30개 써내요. 그럼 진짜 되게 생뚱맞고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많이 공부하거든요. 네. 자소서 뭐 제 것만 경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최근에 봤던 그 사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짜장면을 배달했던 친구 사례가 나왔어요. 유튜브에 어떤 강사분이 소개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달업을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내 자소서에? 한 3개월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거예요. 이 배달을 갈 때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짜장면이 불었냐? 왜 단무자 적냐?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 그걸 한 거죠.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떤 고객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고객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정리를 쭉 했던 거죠. 정리를 쭉 해보니까 자기만의 매뉴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불만의 상황이나 매출이 올랐다는 경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사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저 스스로에게 많이 집중을 해서 그렇죠. 제 이야기만 썼던 걸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1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자기소개서 필승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